미국에 유학을 가게 돼서 미국에서 한 횟수로 8년 지내다가 대전에 와서 지금 성내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창 회장이 됐는데 동창 회장이 되면서 먼저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이화여자대학교의 역사를 공부하게 됐고, 그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들 속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이화를 세우신 그 뜻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화를 세우신 메리 스크랜튼 여사의 아드님이신 닥터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제가 회장되고 3월 되었을 때 우리 전길자 교수님께서 내년이 윌리엄 스크랜튼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분의 묘지가 일본 고베에 있는데 그 묘지를 우리나라 양화진으로 옮겨오는 것이 마땅치 않겠냐 하는 그런 또 예배 시간에 말씀하신 당 목사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서 묘지 이장위원회를 임시 만드셨는데 거기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지만 그 묘지 이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셨고, 그러면 이 10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회장되고 이대 의대 동창회는 1966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이화여자대학교가 1946년에 문교부 정식 인가 종합대학이 되었는데 그해 의학과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45년 10월 1일 의과대학생이 91명이 입학을 했는데 정말 의과대학을 만들려고 시작한 것은 1885년 우리 윌리엄 스크랜튼 선생님과 메리 스크랜튼 여사께서 조선에 왔을 때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때부터 사실 꿈을 갖고 교육을 시켜서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조선 사람을 조선인이 치료할 수 있게, 조선인들이 가르칠 수 있게 이렇게 교육하려고 계획하고 계셨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하면서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해방되자마자 기다렸다가 이제 준비된 정말 우리 선배님들 김환란 총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님들께서 그 선교사님들이 물론 도우셨죠. 준비돼서 45년에 입학생을 받게 됐는데 또 6.25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실제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배님들이 후원하셔가지고 부산의 판잣집에서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1951년에 27명의 졸업생을 만들었습니다. 첫 졸업생. 그리고 66년에 동창회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우리 동창회에는 선교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회장이 될 때 선교부를 만드는 것을 소망했고, 또 그 1885년부터 윌리엄 스크랜튼께서 정동 자택, 그러니까 선교 사택에서 환자를 돌보기 시작한 병원이 결국은 보근여관, 지금 이화의료원의 전신 여성병원을 만들게 됐고, 그것이 저희 의료원의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화학당의 네 번째, 정밀히 또 따져보니까 5번째 학생이기도 한데, 김점동 학생이 결국 1886년에 10월 11월에 학당에 학생이 되었다가 1890년에 로제타 홀 여자 선교사님께서, 의료 선교사님께서 들어와서 의학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1896년에
미국의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들어갔고 1900년에 졸업을 하고 조선에 돌아와서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유학생이기도 하고 또 의사가 된 그런 여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서재필 선생님께서 그 7년 전 1893년에 의사가 됐지만 이분은 조선에 오셔서 환자를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899년에 김익남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의사가 되셨는데 조선에 왔을 때는 교육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의 정말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한 그런 의사로서는 최초의 여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 바게스터 아주 김점동이 이제 세례받고 에스더가 됐고 또 결혼하여서 바게스터가 됐는데 이 바게스터 선생님께서 의사가 되자마자 조선에 왔을 때 사실 간호사도 제대로 없었고 의료시설이 낙후되었지만 거기에서 정말 수많은 우리 조선인들에게 조선 사람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또 여성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그 의료와 선교에 혼신을 다하다가 10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남편께서는 미국에서 바게스터가 공부할 때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첫 아이는 그 청일전쟁 평양 전투 후에 평양으로 선교사님을 따라서 평양 개척 선교사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을 따라서 평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조산을 하고 돌아와서 조산을 하여서 잃고 미국에서 첫 딸을 또 둘째 딸을 낳았는데 1년 만에 잃고 이렇게 온 가족이 어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여정 가운데 목숨을 바친 그런 본을 보이는 도전과 성취의 삶을 사셨는데 저희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 바게스터 기념 사업회를 시작하는 것을 제가 또 소망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기도로 TFT를 만들어서 7월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고 한 10월쯤 됐을 때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할 일을 구상하자고 했을 때 사실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 대해서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그분을 기념해서 음악회를 열자 이런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에게 상을 주어서 격려하고 상금을 마련해서 후원하자 이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었고 저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그 윌리엄 스크랜튼께서 돌아가신 날이 3월 23일인데 올해 1월쯤에 제가 먼저 윌리엄 스크랜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알아야 이분을 기리고 또 기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았는데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감신대에 나오신 교수님께서 윌리엄 스크랜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셨고 책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많이 알게 됐는데 그분께 연락을 할 수 있게 돼서 강의를 준비하게 됐고 2월에 이제 스크랜튼 뿌리찾기, 이화 뿌리찾기 특강으로 윌리엄 스크랜튼 모자 이야기 제목으로 강의를 이제 해주시기로 했는데 뭔가 이 준비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창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든가 감리교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 이런 이야기들과 이화의료원에서도 이화의료원의 이제 시작은 시병원인데 시병원과 보건여관이 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역사학자 중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의료원도 나서지를 않고
이렇게 돼서 문제는 동창회가 사적 모임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뭐 4명, 6명, 10명, 지금은 10명이지만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고, 그랬을 때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이 있었는데, 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대표이사이신 강도경 이사장님이 언젠가 모임에 왔을 세미나, 의학 세미나에 오셔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 의사인 거 아냐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기억이 나서 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모르는 분이죠, 당연히. 그런데 편지를 써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좀 조언을 받고 싶다 했을 때 이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바로 언제 돌아가셨냐 물으시길래 3월 23일이라 했더니 바로 그날 학술 대회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2월 초였는데 저는 그때 그게 가능할까 생각했지만 그러기로 했고, 지난 그 주말 3월 27일 날 학술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에서 주최를 해주셨고, 동창회 선교부장님, 성혜옥 선교부장님이 도우시고, 또 이화 여자대학교 교수님들 모임이신 사회공헌 교수회에서 도와주시고, 기도로 물론 준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함께 준비하셔서 138명 이 곤지암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기념 예배까지 심포지엄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13명이 참여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는 그냥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문을 두드리고 또 열고 하는 그 과정을 순종할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여기 다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리고,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중보기도가 그 1885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오기까지 WFMS 해외 여성 선교부가 186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분들의 기도가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가세의 이 능력, 파워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이것이 또 100년 뒤에 무슨 열매를 맺을지 참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소원했던 남은 행사는 기념 음악회입니다. 그런데 기념 음악회도 저는 레퀴엠 장성곡에 속하는데, 이 레퀴엠 연주를 하는 걸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함신익 지휘자께서 그분들을 기리는 창작 음악을 만들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작 음악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심포니 9번 교향곡, 베토벤 9번 교향곡과 그런 형태의 이제 음악을 만들기로 했고 작곡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그 함신익 지휘자가 지금 현재는 심포니송이라고 Symphony for the Next,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하고 계신데,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예일대학교 교수님이셨고 그때의 제자였던 지휘과 제자였는데 지금 작곡을 하고 계신 박희정 씨가 이 창작곡을 작곡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윌리엄 스크랜튼께서 예일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조선에 현재로서 알려진 바로 한 2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까지
그중에 예일대학을 나오신 분은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음악회를 여시는 분이나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 다 예일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놀랐고요. 그 1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초대하겠고 또 우리가 그 날이 정말 축제의 날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선음악회 형식으로 할 거고요. 모든 크리스찬들과 또 윌리엄 스크랜튼을 기억하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롯데 콘서트 홀을 예약을 했습니다. 주일날인데 오후 5시고요. 그날 창작곡 일부 하고 2부에서는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할 계획이고 국립합창단이 합창을 하고 심포니송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날 시간 비워두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롯데 콘서트홀이 코로나만 아니면 1,900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1,400명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 이대 학생들과 동창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물론 우리 동창이 아니셔도 초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하신 분들이 다 오실 거라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가 그 100년 전에 돌아가신 윌리엄 스크랜튼을 기억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을 기억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것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것,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어떤 여정을 갈 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분들입니다. 물론 이웃사랑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나라 사랑과 이웃사랑, 자신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분들의 그 사랑과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이와도 살고 나라도 살고 또 이 세상도 살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